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498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상단에 실시간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봅니다. 예, 좋지 못합니다. 코스피가 2100선 무너지면서 2095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다시피 뭐 반등 없이 그대로 쭉 빠져내려오는 시장입니다.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수급도 좋지 못합니다. 개인만 삽니다. 1639억 원. 외국인 기관 파는데 금융투자 사고요. 연기금이 그래도 매수로 돌아섰네요. 지금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구원투수로 지금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됐고요. 28억 원이지만 지금 매수 쪽으로 지금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방어를 할지 조금은 희망을 걸어볼 게 지금 연기금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죠. 691입니다. 여기도 690선 힘겹게 사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0.7%나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1차로 698부터 693까지 장 초반에 빠졌고요. 또 정오경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690선도 한때 붕괴가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여긴 더 안 좋습니다.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전 주체가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힘이 없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117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1171원 80전까지 상승하면서 강달러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형적인 뭐 전강 후약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양시장 모두 힘없이 그대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고요. 어떤 1시간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영향을 잘 안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오면서 어떤 정부의 GDP 성장률 전망치 하향까지 잇따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업종은 대체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 업종의 하락세 낙폭이 가장 크고,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이나 의료정밀, 화학 업종은 강보 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제조업들이 투입 소재를 일본 생산자에 많이 의존한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들 당분간은 이런 악재가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완화 호재에도 오히려 좀 더 반응을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항이란 부분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작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나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에어부산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나 IDT, 그리고 금호산업 우선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소재 부품 기업의 주가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와 산업계가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서 매년 1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동진 세미캠,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원인 머티리얼즈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은 다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나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신사 모멘텀이 시장에 최근에 며칠 동안의 거래량을 크게 나와주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신규 암호화폐 사업은 어떤
그 전에 확보된 가맹점과 사용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솔루션을 개발했고 휴대폰 결제 외에도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바코드 같은 모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인증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날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매출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간 70억에 달했던 미국 법인 매각을 완료하면서 우선 다날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다날은 자회사 페이코인을 통해서 지난 4월이죠. 자사 가맹점에서 실물 결제가 가능한 암호화폐인 페이코인을 발행했는데요.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후업이 거래소에서 상장 중인 현재 상태라서 우선 최근에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이 발표한 암호화폐 리브라가 실제 금융거래 확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추후에 이 다날의 어떤 이 페이코인은 수익원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3,5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좋지 못하지만 이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좋은 종목을 발굴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오늘 또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식 위원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좀 두 종목 정도 교체해왔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생각과 다르게 좀 많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겁먹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파동을 한번 다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신저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동을 축소시켜서 파동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력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그 추가 매수 자리는 76,800원 정도, 대략 한 77,0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이대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자본 총계가 4조 1,500억짜리입니다. 내려갈 자리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1조 8,800억.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지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내려오면 77,000원 내지는 76,8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평단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프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프렌지. 자, 한국프렌지. 자,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1,650원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도 2,000원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력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6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대략 한 2,800원대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보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이 생각보다 좀 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4,300원대까지도 끌고 가셔도 되는데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재 2,1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한 2,800원을 목표로 가시고, 만약에 2,100원이 무너진다면 단기 수익 창출하시고 다시금 1,700원대부터 모아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신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신건설은 제가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종목입니다. 국내 도급공사 위주의 건설 업체이고요. 사회 간접자본 SOC, 그리고 토목사업, 도로, 항만, 상하수도, 택지개발, 댐, 전력,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 각종 환경사업의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업으로서는 관공서, 그리고 건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택사업, 대한주택공사, 도급공사, 자체 분양 아파트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 공사도 조금씩 건설업에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국내 SOC 관련주로
만약에 이제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갑자기 급등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 매집력이 월봉상 존재하고 일봉상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200원대 이하로 모아가신다면 몇 개월 내지는 1년 안에 급등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재 지금 거래량이 매우 적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붙는다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어서 여러분들이 급등이 나올 땐 따라 들어가기 어렵고 6,200원대 이하로 매집을 해가면서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끌고 가신다면 동신건설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한번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급등이 팍 나와주면 순식간에 찍을 수 있는 자리가 6,960원짜리 그리고 그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되게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 목표가 6,960원, 시세가 강하다면 계속 홀딩 가능,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T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TC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언급드렸죠? 이틀 전에 대략 1,600원 정도 자리 찍을 때 음봉 떨어질 때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20% 급등이 나오고 14,000원 자리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단기적인 수익 창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일단 잡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단기 공략주로 찝어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일단 단기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신규 종목 서원 갖고 왔습니다. 서원. 자, 서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냐? 수전 금구류, 그리고 수도 계량기 소재인 황동 인코트와 온수 분배기 소방 밸브류 소재인 청동 인코트를 국내 유일하게 KS 마크 업체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산전 전반의 필수 소재인 동합금계 그리고 동합금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비철금속 재료 업체로서 자원개발주 섹터에 좀 엮이면서 흘러갈 수 있는데 최근 보면은 5월 달에 들어온 매집 거래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급등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붙게 된다면 순식간에 급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1,200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1,270원부터 조금씩 사들여서 1,200원 밑으로 모아가신다면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3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 손절가는 제가 1,25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크게 손절가 구애받지 마시고 일단은 최대한 1,200원 밑으로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고 지금 지배자본 총계가 1,0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603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과 같은 하락장의 거래량도 상당히 기존의 터진 거래량보다 적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부터 서원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청원 본부장 바로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공사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하여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존 온라인 광고, 게임, 그리고 음악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핵심은 역시 모바일 메신저 부문입니다.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토대로 한 수익 창출, 그리고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고 상품이죠. 카카오톡 보드의 시작이 국내의 모든 매체를 통틀어 현재 높은 파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물하기 서비스, 카카오 메이커스 등의 사용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은 아무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포털 사이트로 다음을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당사의 모바일 게임 사업부가 기존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로 통합이 되면서 입지 또한 어느 정도 구축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 컨텐츠 부분에서의 강화, 이는 결국 추후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규 사업 부분에서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보여지고, 그와 함께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결제 수단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결국 동사는 다양한 사업에서 큰 폭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특정 사업부에서 크게 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곧 동사의 기업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실적 개선세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 영업이익은 1,572억 원, 해당 수준은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업 가치, 결국 주가가 되겠죠. 주가는 지금처럼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기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지난 6월 13일 이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 또한 최근 5거래일 동안 순매수세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 수급적으로는 매우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6월 이후 2번에 걸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6월 21일에 한 차례, 그리고 6월 25일에 한 차례 나왔는데 갭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당분간 동사의 주가가 이 갭을 메우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은 16만 8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0월이었죠. 당시 우리나라 증시가 매우 좋았을 때 찍었던 고점인데, 저는 카카오가 지금과 같은 수급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2017년 10월에 고가 16만 8천 원 다시 한번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11만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제작, 판매, 그리고 스크러버를 이용한 반도체 공정에 따른 유해가스 정화 장치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1,892억 원, 영업이익은 218억 원 순이 전망이 됩니다. 다만 지난해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기저효과로 생각하고 접근하게 된다면 조금의 실적 개선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의 반등 분명 매우 뚜렷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물 인터넷 관련 사업부인데 현재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역시 정부는 물론이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4차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4차 산업의 핵심 분야라고 하는 점에서 동사가 신규 사업 부분으로 선택한 이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의 성장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4차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많은 정의는 존재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4차 산업은 결국 제조업과 ICT의 결합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존 제조업 회사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재화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재화를 꾸준히 시장에 공급하게 될 거고요. ICT 회사의 경우에는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만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이한 두 가지 산업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산업, 경제 그 파이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혁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는 역시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이 두 가지가 되겠죠.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실상 전자기기에 의한 제어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계기판을 보더라도 전자식으로 구성된 차 여전히 많고요.
어라운드뷰라든지 센서 등의 기능이 상당 부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이 조금씩 되려고 하는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동차가 인공지능을 토대로 주위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제어를 할 수 있음에 따른 안정성, 그것이 4차 산업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사람이 개입된 모든 공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전자 시스템의 신호에 의해 기계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공장입니다. 덕분에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재와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효율성 물론 좋아집니다. 불량품의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업의 기회비용이 크게 줄어나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은 단순하게 스크러버라고 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물인터넷 관련된 부분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 이를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동사의 주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 9%나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동사의 주가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올 1월이었죠. 1월 17일 매우 큰 폭의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왔고, 3월, 4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이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장중 현재 8%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 또한 어느 정도 실렸기 때문에 추세는 여기서부터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로 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우선은 6,45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거는 1차 목표 가격입니다. 만약 해당 종목이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최고 11,000원까지도 보고 덤벼도 좋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손절가는 제가 4,410원을 제시해 드리겠지만, 당분간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 손절 가격은 터치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니셈 추가적인 상승, 단기적인 급등 또한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GS글로벌입니다. 공사는 GS그룹 계열의 종합무역 상사입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52억 원, 당기순이익은 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실적이 나왔고, G20 정상회담의 마무리와 무역 분쟁이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종합무역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사우디 지사를 통해 중동 지역의 철강, 기타 산업 원자재를 공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우디 아람코와의 MOU를 바탕으로 현재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동사의 실적 개선에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를 해 주시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 수준으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점 매우 좋게 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7월 첫날이었죠. 7월 1일 장중 4%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가 단기적으로 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2월 7일에 2,970원 해당 가격대를 오늘 살짝 넘고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은 동사의 주가 자체보다는 역시 시장이죠. 시장이 코스피 기준 1.2%는 밀리고 있고 코스닥 기준 0.5% 수준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하락은 해당 종목 GS글로벌의 문제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시장 영향에 따른 부분이라는 점, 그걸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3,51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7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동사는 항공엔진과 방산, 산업용 장비 등 다각화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항공 엔진 부분에서는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 정비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주요 엔진 제작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 지금의 재화와 기술력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것을 매우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방산 부분은 단일 수요자입니다. 정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규모는 중기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행된 정부의 국방 예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시장은 북한의 도발 위험에 따라 국방 예산 쉽게 주지 않죠. 이에 따라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해당 사업 부문에서의 경영 환경이 매우 우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산업용 장비 부분은 첨단 정밀,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제품, 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기존 휴대폰과 LED, 그리고 자동차 등에 내재된 산업용 장비의 고급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사의 기술력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동사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 모두 유입되고 있고 주가 또한 우상향 흐름 초입 단계로 보이는 만큼 현 시점에서 동사 다시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을 4만 원,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JVM입니다. 동사는 병원과 약국 조제에 필요한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올해 매출액 다시 한번 사상 최대 매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75억 원 수준, 당기순이익은 14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최근에 소폭 눌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61선 다시 회복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JVM 현 시점에서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는 지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을 51,500원, 손절가를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부터 JVM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LTC 지난 시간에 이틀 전이었나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맥점을 또 확실하게 잡아주셨어요. 지금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해야죠. 일단 단기적인 매도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LTC 오늘 매도하시면 되고요. 뭐 오늘 매도 못하신 분들이라면 내일이라도 뭐 13,000원 정도의 단기적인 수익 창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수익 짧게 내시면 되고 웬만하면 내 종목이 매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웬만한 종목들 아니고서야 좀 매도 처리하고 현금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LTC도 올라섰으니 단기 매도 관점 접근하셨다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재접근하는 것도 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다시금 또 조정이 들어온다면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TC 만약에 재매수한다면 또 10,000원 초반 보면 됩니까? 그렇죠. 10,000원 초반에서 스윙하는 전략으로. 그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이 좋아요? 오늘은 서원이요. 서원이요. 예,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밀리지 않을 종목 서원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비철금속 쪽이죠. 황동, 빌레트, 잉코트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비철금속 쪽에 엮여 있고 역시나 시장과 무관하게 전혀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분봉상 지금 1,260원 횡복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호가 물량을 보시면 호가 물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죠. 뭐 10,000주, 20,000주, 30,000주 막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 안 붙었을 뿐이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도 한 35만 주 정도 터지고 있고 어제 거래량은 48만 주 정도 터지고 있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종목이어서 여기서 뭐 거래량이 붙으면 순식간에 한 700만 주, 800만 주, 1000만 주도 붙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하락장에 이 종목을 접근하셔서 끌고 가신다면 안 가다가도 돈을 지킬 수 있고 가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일석이조의 접근법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종목을 단기 접근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목표가 짧게 1,380원 그리고 손절가 1,2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에 대해서 단기 접근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청호 본부장은 덴티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땠어요? 예, 크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당 종목은 현재 가장 강한 매물대이자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241선 위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음봉이 나왔다 하지만 내일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온다면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덴티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덴티움은 그렇다면 아직은 보유 관점이 유효하다 정리해 주셨고요. 이 종목 놓고 그럼 어떤 종목도 있습니까? 저는 오늘은 카카오를 좀 네. 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시장 움직임과는 그래도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또한 양봉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하락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카카오 오늘 추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을 제가 16만 8천 원, 이거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는 종목은 언제나 5% 내외에서는 수익 실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카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은 어떤 종목이 이 하락장에서 특징적으로 딱 보이십니까? 마이크로 프렌드나 마이크로 컨텍스트 같은 이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인데요. 네. 일단 반도체 및 전자부품 검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인 IC 소켓 전문 제조 회사입니다. 그리고 단품 상태의 메모리 반도체, 버닌 테스트를 위한 버닌 소켓 및 모듈 상태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모듈 소켓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SSD 테스터용 인터페이스 등 이런 것들을 막 생산 판매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제공을 해주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소형주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언제쯤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딱 두 종목 다 상승력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물론 하는 일도 다르고 대표도 다르지만 이게 같은 섹터에 엮여서 좀 움직였습니다. 청와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지금 현재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 두 소형주가 갑자기 급등력이 시초부터 나와서 아침부터 상한가 근처에서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예 말려버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쫓아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상승력은 내일장까지도 조금 더 이어지면서 상승력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파동을 좀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3,660원짜리.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 갭이 강력하게 뜨지 않으면 3,360원 정도에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갭이 뜨면서 시작하면 4,200원에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도 보유하신 분들이 있겠죠. 이 종목 또한 열심히 빠진 후에 지금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다가 급등이 나오는데 이 종목도 최소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6,600원짜리를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갭이 확 6,600원 위로 떠서 시작해서 간다면 7,800원까지 6,600원 밑에서 시작한다면 6,670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청원 본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장 초반에 파세코라고 하는 종목이 눈에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파세코 장문형 에어컨.
홈쇼핑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재화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주가 또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동사 같은 경우 최근 5년 동안에 7월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파세코라고 하는 기업이 적어도 7월의 주가 흐름이 매우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오늘 파세코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파세코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 여름 특수주라고 하는데 오늘 활발하게 움직인 모습들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6982번님의 넷마블입니다. 146,500원의 비중 30%. 게임 관련주에 거의 대장주격이죠, NC소프트랑. 이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미 이제 상장 시점부터 상당히 고평가권으로 상장이 돼서 제가 이 종목은 16만 원대 상장됐을 때부터 많이 상승할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면 내려갈 자리가 더 많지 이 자리에서부터는 올라갈 자리는 상당히 적다. 근데 이제 올라갔어요.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16만 원대에서 올라가는 자리보다 지금 내려가는 자리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접근을 하여라라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제 생각에 다르게 흘러가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도 현재 시가총액이 8조 6,500억인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4조 4천억 정도, 지금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미 고평가로 상장된 시점에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넷마블은 이 상태로 만약에 내려갈 경우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91,200원짜리 전저점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깨지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57,000원 내지는 8,000원 정도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많이 빠졌으니 이때쯤이면 반등이 나오겠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7월 1일 날 찍었던 저점 10만 원짜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일단 손절 처리 후 아쉬우면 밑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10만 원이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오게 된다면 그 반등력은 짧게 보시고 최소한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는데 그 반등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나오면 11만 2천 원, 짧게 나오게 된다면 10만 8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매도하는 전략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넷마블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YMT고요. 5629번님께서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최근에 참 힘든 장에서 10% 수준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여전히 보유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실적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매출액은 848억 원, 영업이익은 185억 원, 당기순이익은 13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수치인과 동시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6월 중순이었죠. 6월 12일에 한 차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 이평선을 한 번에 뚫었습니다. 힘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현재 기준으로도 고가창에서 이런저런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 조만간 며칠 안으로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 가격이 22,000원입니다. 주가가 소폭 밀릴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22,700원이라고 하는 가격, 그 가격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전량 매도하셔서
700원 정도의 차익을 챙기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찌 보면 지금 수급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틀 전이었죠. 26,600원.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32,200원까지 계속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YMT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 상담, 이번에 힘스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힘스는 7150번님이 주신 문자고요. 25,118원, 비중 20%. 이게 뭐 최소 한 번의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고점권에서 섣불리 너무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 준대 실적이 2019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날 것 같은 컨센서스가 발표가 나고 진짜 1분기 때 또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초부터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이고 이미 상당히 자산 가치 대비 상승력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너무 접근하셨다. 현재 자본 총계가 614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96억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 일단은 21,200원 정도 자리 살짝 지지받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종가가 21,200원 무너져서 마무리되고 내일 시초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일단 손절 들어가시고 7,700원 내지는 15,600원 정도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괜히 물려 들어가는 것보다 매도 재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만약에 21,250원 위로 시세가 올라타게 된다면 반등 시 빠져나오시는데 그 반등 가격은 23,300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종목은 파맵신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종목은 2814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73,000원에 비중이 좀 높네요. 절반. 이청원 본부장님, 파맵신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보유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모멘텀이 있어서 보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투자자님 같은 경우 비중이 크고 손실 또한 36%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쉽게 정리를 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제약 섹터에 속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HLB 사태 이후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흐름 모두 다 깨졌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 개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정말 특정 기업을 막론하고는 해당 섹터에 속한 종목들 움직임이 결코 단기간에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동사는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비록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수한다. 그 말은 외국인은 해당 종목의 주된 주체가 아니라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오히려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하는 가운데 동사의 주가가 크게 밀리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동사의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된 수급은 역시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첫날 2018년 11월 21일에 저가인 57,000원 이 가격대를 이탈을 했을 때 그래도 정리를 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들지만 지금 그러지 못해서 주가가 완전히 밀렸습니다. 6월 28일에 저가가 45,100원인데 여기에서 시장이 한 번만 무너지게 되면은 이 가격대마저 무너뜨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는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등이 뜻하지 않게 나오죠. 그걸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동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손절 정리 의견을 드리지 않았던 건 이러한 시점에서 한 번은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그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크기의 힘으로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의견 유지하시고요.
한 번의 기술적 반등, 그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매신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T-로보틱스 종목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은 1636번님께서 13,800원에 비중 30% 싣고 계시다 하셨네요. 사실 뭐 로봇 관련주죠? 네. 예. 일단은 뭐 진공 로봇 전문 기업에서 자율주행과 의료 재활 분야의 종합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된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2018년보다 2019년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날 것이다라고 사업보고서에서 지금 발표가 난 상황이고 1분기 실적 뭐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 342억, 지금 현재 시가총액 672억으로 시장에 충분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서 가치금 또 조정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동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상승력이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들어갔는데 그 조정 대비 38.2% 구간까지 정확하게 반등력 나오고 다시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력이 깊어지면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저점 11,300원짜리를 이탈시키는 저점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동을 들어가 보면 현재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최소한 11,9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11,9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아까 언급드린 11,300원 깨지면서 추가적인 조정력이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현재 이 상승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1,9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고 11,900원이 이탈된다면 일단 손절 후 재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에 대한 접근 전략들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셀바이오텍 0167번님의 종목이고요. 21,450원의 비중은 10% 뭐 적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비중이 크지 않고 현재 손실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미련 없이 매수 단가까지 주가가 반등을 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농사 같은 경우 5월 10일경 1분기 실적이 나왔고 실적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당시에 장중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길 또한 8% 수준의 하락이 나옴에 따라 사실상 주가는 완전히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의 주가 반등이 나오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 힘 또한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미련 없이 매수 단가인 21,450원에 올라오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해당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면 5월 30일에 저점 22,2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바이오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감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는 2100선이 계속해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2096.35포인트 거래 마감 예상되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뭐 이렇다 할 반등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반등이 진짜 하나도 없네요. 장중에. 그대로 지수가 추락하고 있고요. 25포인트가 넘게 빠져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의 변동이 좀 생겼나 보도록 할 텐데 변동은 따로 없습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그나마 기관 쪽에서는 지금 뭐 금융투자 쪽에서는 계속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연기금 쪽에서 소폭이지만 144억 원 정도 매수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보셔도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정도까지 빠지니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까지도 지금 이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13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LG화학 빠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포스코,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2% 정도 가져가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692입니다. 일단 뭐 0.48%. 낙폭을 그래도 조금은 줄이는 코스닥 시장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코스닥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뭐 689까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쭉 빠졌다가 장 후반에 낙폭을 그나마 좀 코스닥은 회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수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254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가운데 기관 역시 뭐 전 주체가 골고루 팝니다. 연기금도 이렇다 할 매수로 거래소처럼 전환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지수는 그나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헬릭스미스 올라갑니다. CJ E&M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합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을 보여주다 보니 지수가 소폭이나마 지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거고요. 신라젠도 낙폭 줄이고 지금 보시면 펄어비스부터 SK머티리얼즈까지도 SK머티리얼즈가 1.51% 오늘 반도체 소재 업종들은 전체적으로 아웃퍼폼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하지만 펄어비스 낙폭 크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무려 6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슈젤도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지금 빠지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매일매일이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수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뭐 수요일 시장 역시 글로벌 시장과는 좀 동떨어진 흐름을 우리 시장이 보여주면서 답답한 종일 흐름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의원님은?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한테 수요일 날은 좀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틀 전에 제가 언급을 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언급을 해 드렸냐면 일단 현재 보시면 오늘 무엇이 발표납니까? 서비스업 PMI들이 발표가 나죠. 특히 이제 중국 쪽 서비스업 PMI,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해 버렸습니다. 크게 하회했죠. 그래서 일단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지수 초반부터 좀 하락력으로 탈바꿈 되기 시작하면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장중 내내 줄줄이 반등력 없이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아 일단 유럽 쪽 서비스업 PMI도 마찬가지고 미국 서비스업 PMI 그리고 ISM 비제조업 PMI까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오늘 ISM 비제조업 미국 지표 PMI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미 지수도 조정력 받을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일 시장까지도 우리는 조정력을 일정 부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정력은 이미 신경 써야 될 것은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저는 리스크 대응했다가 월요일 날 다시 공략을 했는데 그나마 좀 안정적인 종목을 공략해서 저는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리스크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현물 매도 그리고 풋옵션 쪽 베팅력을 확대하고 선물 매도 베팅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개인만 온팡지게 현물 매수, 선물 매수, 콜옵션 베팅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서 메이저들은 하방 베팅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 수급이 이어지게 된다면 증시는 계속적으로 조정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까지 조정력이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에 내일장이라도 수급이 전환되는 기미가 나오게 된다면 반등력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장도 이런 식으로 수급이 전환되지 않고 조정력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지속적인 조정력 일정 부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현재 시장을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렸죠. 현재는 콜옵션 누적보다 풋옵션 누적이 많이 깔려있는 그런 시장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력이 나오더라도 그 상승력은 약하고 짧게 나오고 그 조정력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력은 강하고 길게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승력보다는 조정력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고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은 장이 네. 오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아니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오늘 풋옵션 기준 호가가 3가지 정도가 더블 100%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만큼 오늘 국내 코스피는 분명히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속한 종목들 흐름 자체가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단일 변수가 국내 증시에는 분명히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른 수혜 종목이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약세가 오늘은 물론이고 길게 보면 이번 주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은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다. 그런 판단이 들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금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100선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1.22% 급락하면서 2096.06포인트, 2130 뚫은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또 무너지네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쉽지가 않았는데 0.46% 하락하면서 693.05포인트에 거래 마감합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30전 올라가면서 어느새 환율은 1171원 30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시장 이슈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전일 미국장이 소폭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시아 시장이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을 잠깐 보면요. 일본은 0.5% 빠졌고요. 대만 1%, 그 다음에 중국이 한 0.8%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에 대비 국내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는 일본이 얼마 전에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자 제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협상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국내장이 일본까지도 국내 시장을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은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 모습을 좀 보였어요. 외국인은 매도의 모습, 기관은 매수의 모습이었는데 막판에서는 같이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죠. 특징은 기금만큼은 매수 쪽으로 전환하고 끝났다라는 거죠. 다만 매수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게 현재 기금의 모습, 결국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약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연기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가 2100이 무너졌어요. 2096에 마감하죠. 1.26% 정도 빠졌는데 이 2100이라는 것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가들은 항상 지수가 빵빵빵으로 끝나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000포인트,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이런 식으로요. 근데 2100포인트가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마 포지션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포지션에서 좀 변화가 또 들어옵니다. 어떤 변화가 들어오냐면요. 사실은 기관들은 매수를 강화한다, 풋 매수를 강화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마 써드렸을 거예요. 이쪽인데요. 오늘은 약간 풋을 이익 실현을 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와 반대 포지션이었던 외국인이요. 풋을 좀 풀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풋 매도를 쳤었거든요. 풋 매도라는 것은 상방 배팅이었고요. 상방에서는 콜 매도를 살짝 쳐서 어느 정도 가둬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풋을 매도했던 걸 풀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방 쪽으로 밀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밑으로 보시면 풋이 외국인들이 정말 매수가 많아집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기관이 오늘 장으로 봤을 때는 옵션 포지션에서 대응을 정말 잘한 하루였지만 향후 어떤 모습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어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외국인들의 변화가 굉장히 강하게 지속될 수 있고요. 오늘 수급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4,700억을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포지션을 콜매도, 풋매도 어느 정도 만들고 있지만 하방의 해지를 상당히 거는 과정 속에서 선물 매도가 나오는 것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지속될 수 있는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어저께 미국장이 또 올랐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역 협상이 약간 불안한 상태죠. 자, 불안한 중에서도 랠리를 합니다. 주요 특징은 뭘까요? 랠리를 했지만 돌파하지 못합니다. 요에서 요 위까지가 그렇게 많은 정도의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미국 시장은 나타내고 있죠. 어저께 0.26% 정도 상승을 했지만 장중한 때는 0.3% 정도 하락을 했었죠. 5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성공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다. 전 세계 시장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상승하고 있죠. 미국만 아마 최고점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킬지 참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죠. 특히 연준 내에 주식 방어 팀이 있는데 그 팀을 가동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정도인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믿기 어려운 미국장의 모습이다라고 봐야죠. 미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글로벌 시장이 빠지면 결국 같이 빠지는 게 정석입니다. 늦게 빠진다는 것은 나중에 빠질 때 깊게 빠진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현재의 모습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넓게 한번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그은 자리 근접까지 후행 스팬이 또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모습이 오늘 밤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무역협상이 G20에서 결과가 나오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 지속형이다라고 본다면 지난번에 시장에서 관세 부과했던 그 관세가 글로벌 기업들 또 글로벌 시장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맞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영향권에 미국은 접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 미국만 유일하게 강세인데 이걸 믿긴 좀 어렵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미국장이 빠졌다면 이번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만 시장이 버틴다면 금리 인하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그것은 FOMC가 다가오면서 시장을 불확실 속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치고 가는 데가 정말 중요한데 치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원달러입니다. 제가 어제 원달러 얘기를 또 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50원까지 밀렸던 원달러가요, 1160원까지 올라오더니 순식간에 117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 고점 5월 2일이었나요? 요 시점인데요. 1196원 50전 여기까지 다시 가겠다는 의지가 시장에 나타날 수 있겠죠. 특히 일본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이라면 원달러라도 약세가 돼서 수출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도체 소재를 금수 조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요, 약 4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을 연구한 게 35년째인데 일본에서 끄집어내는 카드는 이제 첫 번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원달러가 1196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이상 간다면 1230원, 40원 언저리가 아마 지난번 고점일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위험자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원달러 제가 주봉 차트를 띄워놨어요. 지금 보시면 후행 스팬이 올라갔다가 추세선에서 그냥 밀어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반등 주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원달러는 이격을 가지고 봤을 때 최소 1196원을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5주선이 꺾였지만 조금 한 10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요, 5주선이 그냥 바로 우상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방향을 완벽하게 터닝을 하는지를 확인시키는 그런 자리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국내 시장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시장은요, 200일선 정도에서 저항을 받았죠. 200일선 저항을 받고 밀렸어요. 60일선 정도에서는 지지력이 있겠다 싶었는데 60일선마저도 깨트렸던 국내장이 어제였어요. 그러한 다음에 22일 근처에서 아랫꼬리가 생기는 모습이었는데 21선마저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기다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준선 수평 구간인데요. 바로 이 자리죠. 지수로는 2082포인트. 만약에 오늘이 하락의 언더슈팅이라면 2132포인트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이건 60일선이거든요. 왜냐하면 60일선이 지금 눕다가 우하향이 돼버렸어요. 이 이평선이라는 것은 누우면서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눕다가 꺾여버리면 하락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주가를 빼면서 물량을 받기 위한 전략이라면, 힙소라면 내일 2132를 정말 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하락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예측한 대로 후행 스팬이 여기서 좀 밀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더 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 자리를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하락 깊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